KF-21 전투기 전력은 기체 성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를 운용하는 조종사와 정비 인력, 그리고 운용 절차까지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전투력이 형성됩니다. KF-21 도입 과정에서도 인력 양성과 운용체계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첨단 전투기일수록 조종사 교육 과정은 더 정교하게 설계됩니다. 단순한 비행기술 습득을 넘어 전술 운용 능력까지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조종사 교육은 초급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기본 비행 원리와 항공기 조작 능력을 충분히 숙달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후 고등 훈련 단계로 진입하면서 전술 기동과 공중 전투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KF-21과 같은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각 단계는 명확하게 구분되며 조종사의 숙련도에 맞춰 교육이 진행됩니다. 숙련 단계에서는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공중전 상황과 요격 임무, 지상 공격 임무가 포함됩니다. 다양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조종사는 대응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KF-21 조종사 교육 과정에서는 항공 전자장비 운용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됩니다. 디지털 기반 정보 처리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비행시험과 전술시험 과정에서는 조종사와 엔지니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시험 비행에서는 기체 성능과 장비 반응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조종사는 실제 비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엔지니어는 이를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의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됩니다. 시험 결과는 이후 운용 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전술시험에서는 실제 작전 환경에 가까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무장 운용과 전술 기동이 함께 검증됩니다. 조종사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투기 운용 능력을 점검합니다. 엔지니어는 장비 반응과 데이터 흐름을 분석합니다. 이런 협력 구조는 전투기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시험 단계에서 조종사와 기술 인력 간 협력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운용 환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초기 전력화 단계에서 수정 작업이 반복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시험 단계에서 협력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력화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시험 인력과 기술 인력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비행 시험 데이터와 분석 결과가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전투기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조종사 피로 관리도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전투기 조종은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장시간 비행이나 복잡한 임무가 반복되면 피로도가 누적됩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판단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종사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은 전투기 운용 안전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적 요소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종석 환경과 정보 표시 방식이 피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 조종석 구성에서도 조종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계가 반영되었습니다. 정보 표시를 단순화하고 조작 과정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비 인력과 운용 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투기 성능을 유지하려면 정비 품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비사는 항공기 구조와 전자장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KF-21 사업에서는 국내 기업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 구조가 형성되면서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에서 인력 양성은 장기적인 경쟁력과 연결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교육 경험은 향후 항공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와 정비 인력, 연구 인력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기반이 유지될 경우 한국 항공 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 운용 환경에서는 실제 비행 훈련과 함께 가상 훈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은 높은 비용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양한 전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에는 시간과 자원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상 조건과 공역 제한 같은 변수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뮬레이터 기반 훈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는 위험 요소 없이 다양한 전술 상황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KF-21 운용에서도 가상 훈련 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실제 비행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으며 센서 반응과 전술 상황도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 상황과 복잡한 전장 환경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전 대비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종사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대응 절차도 반복적으로 숙달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 시뮬레이터 네트워크는 여러 훈련 장비를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된 훈련 환경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기지나 훈련 시설에 있는 조종사들이 동일한 가상 전장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편대 단위 작전과 협동 전술을 현실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전과 유사한 지휘 체계와 통신 절차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높습니다. 공중과 지상 요소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 훈련도 가능해집니다. 가상 훈련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비행 훈련에 필요한 연료 소모와 기체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복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련도 향상 속도도 빨라집니다. 항공기 가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비 수명을 고려한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유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훈련 횟수를 늘리면서도 전체 운영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시뮬레이터 구축이 늦어지면서 훈련 효율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비행 중심 훈련에 의존하면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조종사 숙련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가상 훈련과 실제 훈련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전체 전력 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훈련 체계 구축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전력화 이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KF-21 관련 훈련 구성에서는 가상 훈련과 실제 비행 훈련이 함께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기본 전술과 긴급 대응 절차를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실제 비행에서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 데이터가 축적되면 교육 과정도 점점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훈련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조종사 숙련도 향상 속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비 인력 훈련에서도 가상 훈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공기 내부 구조와 장비 배치를 가상 환경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 절차를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숙련도가 빠르게 향상됩니다. 실제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정비 작업도 안전하게 사전 교육이 가능합니다. 정비 오류를 줄이고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종사와 정비 인력, 운용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훈련도 중요합니다. 전투기 운용은 단일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 인력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통합 훈련을 통해 협력 절차와 의사 전달 구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각 인력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전투기 운용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기반은 가상 훈련 환경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이 훈련 장비에도 적용될 경우 훈련 정밀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양산 생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탐지와 추적, 표적 식별 능력을 담당하는 레이더 장비이며 이 장비의 성능과 신뢰성은 전투기 전체 전력 수준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전과 장거리 교전 환경에서 먼저 상대를 발견하고 정확하게 식별하며 동시에 여러 표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전투기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KF-21에 적용되는 A사 레이더가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동시에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한국 방산 기술이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 안정적인 실전 운용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는 수천 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된 고정밀 전자 장비로 표적 탐지 거리와 다중 추적 능력,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담당합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 신호를 이용해 빔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 속도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이 장비는 단순히 적기를 찾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무장의 유도 정보 제공, 전술 상황 분석, 전장 정보 공유 기능까지 연계되는 핵심 구성 요소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복합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 기술, 초고속 신호 처리 기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운용 기술이 함께 축적되어야 합니다. 하나 시스템이 해당 레이더를 양산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은 국내 기업이 이러한 복합 기술 역량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축적해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F-21 A사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는 국내 연구진과 산업체, 시험기관이 장기간 협력하면서 기술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실제 작전 환경을 고려한 구조 검토가 이루어졌고, 시제품 제작 이후에는 반복적인 시험 비행과 지상 시험을 통해 성능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운용 환경에 맞는 출력 조정, 탐지 알고리즘 개선, 신호 간섭 대응 능력 강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고온과 저온 환경, 강한 진동 조건, 전자파 간섭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검증 결과는 다시 설계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산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시제품 수준을 넘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항공전자 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투기의 경우 레이더와 임무 장비를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성능 개량이나 장비 교체 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장비 접근 권한이 제한되거나 핵심 소프트웨어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KF-21은 주요 탐지 장비와 전자 장비를 국내에서 직접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성능 개선과 기능 확장 과정에서도 국내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장비 구조와 운용 논리를 국내 기술진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전력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첨단 전투기 도입 이후 핵심 레이더 부품 수급이 지연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전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레이더 개량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계획했던 전력 강화 일정이 크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핵심 기술이 제작국에 집중된 구조에서는 운용 국가가 독자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어렵고, 장기간 제작국의 정책과 수출 통제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력 자율성과 방위 주권 측면에서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KF-21 A사 레이더 양산 착수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국내 기술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생산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지고, 부품 관리와 성능 유지 체계도 국내 환경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긴급 정비나 성능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는 전투기 가동률 유지와 전력 안정성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장비 운영 전반을 국내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은 실질적인 전력 주권 확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 체계 구축은 단순한 생산 확대를 넘어 기술 축적과 품질 관리 능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반복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설계 개선과 성능 향상으로 다시 환류되며 전체 장비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생산 공정의 자동화 수준 향상, 검사 체계 고도화, 불량률 감소 노력 역시 함께 축적되고 있습니다. KF-21 레이더 생산 과정에서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국내 방산 산업이 단순 제작 단계를 넘어 고신뢰 첨단 장비 생산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KF-21 단가 조정 문제는 한국 공군의 장기 전력 운영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한 도입 가격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용 구조와
유지 관리 체계입니다. 초기 구매 비용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더라도 이후 유지 비용과 부품 조달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전체 전력 운용 효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단가 조정은 단기적인 부담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군 입장에서도 예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획적인 전력 운용을 이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유지 관리 효율성과 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된 기체입니다. 주요 장비 구성과 정비 구조가 국내 운용 환경과 정비 인프라에 맞춰 설계돼 있어 해외 전투기에 비해 유지 비용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품 교체 주기와 정비 절차가 국내 실정에 맞게 구성돼 있다는 점은 현장 정비 인력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인 공군 예산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하며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단가가 일정 부분 상승했더라도 전체 운용 비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전력 효율성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유지 비용과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 당시 제시된 조건과 달리 핵심 장비 교체와 성능 개선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제작국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누적된 사례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전투기 수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전력 공백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결국 도입 당시의 낮은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KF-21은 국내 주도로 장비 구성과 운용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공군 운용 환경에 맞춘 장비 조정과 성능 개선이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국내 주도의 판단이 반영됩니다. 이는 긴급한 전력 보강이나 운용 방식 개선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추가 양산 계약과 단가 조정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의미가 큽니다. 지속적인 양산 물량이 확보되면 제작사와 협력업체는 중장기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 축적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생산 물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숙련 인력이 장기간 현장에 남아 기술을 축적할 수 있고 제작 공정의 완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반복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 기준과 제작 숙련도가 함께 향상되며 이는 전체 방산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KF-21 사업은 이러한 축적 구조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이 KF-21의 양산 진행 상황과 가격 구조에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에서 중요한 요소는 단순한 성능 수치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체계적인 비용 관리 능력입니다. 일정한 생산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가격 변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추가 양산 계약과 단가 조정이 동시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KF-21이 실전 배치와 수출 논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이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 국가로서 입지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방위력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 추가 양산 계약과 함께 알려진 기체 단가 조정 소식은 현재 한국 방산산업이 어떤 환경 속에서 전투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서 KF-21 한 대당 실질 납품 금액이 약 50억 원가량 상승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고환율 환경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항공용 특수 합금 가격 인상, 전자장비 부품 수급 불안, 시험 장비 유지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 전반이 비용 부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KF-21 역시 같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항공기 제작 환경을 살펴보면
항공용 알루미늄과 티타늄, 고강도 복합 소재 가격이 장기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공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센서 부품 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이 겹치면서 해외 장비 도입 비용과 원자재 조달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제작 단가 상승을 완전히 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KF21의 단가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비용 통제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돼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가 조정에는 원가 상승 요인뿐 아니라 장비 구성 강화 요소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KF21은 양산 단계로 진입하면서 실전 운용 환경을 고려한 장비 보완과 성능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전 대응 장비 성능 개선, 임무 수행 관련 구성 요소 안정화, 항법 장비 정확도 향상, 조종사 지원 장비 보강 등은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임무 완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선 작업은 단기적으로 제작 비용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과 정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 구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초기 계약 이후 제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추가 물량 확보가 중단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작 일정 지연과 성능 보완 작업이 반복되면서 단가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결국 도입 국가가 물량 축소를 선택하는 상황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군 전력 구성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장기 운용 전략에도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됩니다. KF21은 이러한 사례와 다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가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추가 양산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사업 일정과 물량 계획도 큰 변화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작사와 방위 당국이 비용 관리와 품질 유지를 동시에 고려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실제 계약 구조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화보다 장기적인 전력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하는 구조가 일정 수준 정착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가 조정은 국내 방산 산업 전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원가 구조 관리 능력, 생산 효율 개선 경험, 협력 업체와의 공급망 조정 능력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으면 이런 조정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은 비교적 안정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며 양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관리 역량과 기술 축적 수준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국내 방산 기업들이 국제 가격 경쟁 환경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 전투기 사업과 비교했을 때 KF21은 성능과 운용 효율을 고려한 종합비용 구조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 경험 축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수출 논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신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